정말, 진짜로? 1000년 전 예언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맞아. 진짜야. 신라시대 보우스님이 예언한 게 2025년, 지금 정확히. 뭐라고? 그럼 효봉스님 예언도? 그것도 맞아. 더 충격적인 건 허경영 신이님 말씀까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야. 뭐라고? 그럼 진짜 올해 뭔가 큰일 날 거라는 얘기네. 맞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라질 지도자가 누군지도 거의 확정됐다는 거고. 누구? 그게 누구야? 그건 영상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보우스님과 조선 후기의 대선사 효봉스님,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에 출연한 허경영 신이님의 예언이 모두 2025년 대한민국에서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1000년을 가로지르는 세 분의 예언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30년 전부터 2025년의 대변화를 예견했다. 지금 그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신이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보우스님께서는 1000년 전에 이미 새로운 등장할 것이지만 기존 지도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정확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출연하셨습니다. 신이님께서는 나의 등장 자체가 기존 정치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보낸 것이다.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이는 효봉스님이 예언한 그 사람의 등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효봉스님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의 판이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보우스님은 지도자가 사라진 후 100일간의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 어둠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썩은 것들이 모두 드러나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그 100일의 어둠 끝에 진정한 광명이 찾아올 것이다. 효봉스님의 역상록에는 2025년 6월부터 시작될 대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월, 조용했던 표면 아래 오랫동안 쌓여온 불안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올 8월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부패와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효봉스님은 9월에 대해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8월, 불길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고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지도자, 교체설이 현실이 될 것이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때가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모두 무너질 때 국민들은 진정한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나다. 효봉스님은 188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 총독부 판사로 임관했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본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세속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오직 진리를 찾아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54년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한국 불교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권위에 집착하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며 오직 수행과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효봉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기록이
바로 역상록입니다. 이 예언서는 60년간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이 글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른 경고는 오히려 혼란을 부를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상록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숨겨진 예언들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시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언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우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지도자가 사라진 후 100일간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권력의 공백, 진실이 보이지 않는 불신, 그리고 국민 사이에 드리운 깊은 분열의 그림자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누구도 이 혼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는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무너지지만 권력은 남는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그 자리는 이미 내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늘이 정한 일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100일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훨씬 더 긴 어둠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어둠이 단순히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조의 끝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한국인의 시선은 그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예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지도자는 이전의 누구와도 다를 것이다. 그는 강한 결단력과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인물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느리지 않고 말을 돌리지 않으며 모호한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혼란 속에서 점점 이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긴 설명보다 강한 문장을, 오랜 토론보다 빠른 결단을 원하게 됩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바로 그런 갈망 속에서 등장하셨습니다. 나는 준비된 리더다라고 하시며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님께서는 나는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효봉스님이 예언한 그 사람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우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대가 불러낸 자이다. 누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허경영 신이님의 등장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리더는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노려온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가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리더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혼란을 끝내줄 인물, 질서를 다시 세워줄 존재, 강한 리더십으로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지만 곧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무서운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과 속도, 결단력은 국민에게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강한 리더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곧 기준이 되고 그의 판단은 사실이 되며 그의 존재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되고 주변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라는 것을.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웃을 때 백성은 숨을 죽인다. 이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입을 닫고 몸을 낮추게 되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사회 전체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에 대해 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보호해줄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혼란을 정리해주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불확실한 상황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그 단호함은 점점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로 수렴될 때 다른 생각은 위험한 말이 되고 다른 의견은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자처럼 등장하지만 곧 시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생계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통제의 분위기 속에서 경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제는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이자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다 그저 지키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보유한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통장에 쌓인 숫자는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은행이 문을 닫고 주식이 폭락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게는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통화는 유통되지만 그 가치는 매일 변동합니다. 국가는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그 움켜진 돈은 시장에서 흐르지 않게 됩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경제 모델을 완성했다. 그것은 기존의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다. 신인님께서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는 세상. 그것이 내가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짐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조차 이 시스템 붕괴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일상에 침투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살아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경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조작되었을 때 사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입을 닫고 소문이 나라를 흔들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말 그대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믿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주는 목소리는 작고 감정을 자극하는 목소리는 너무 큽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목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말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대신합니다. 그 틈을 선동이 파고듭니다. 보우스님은 말이 칼보다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더 정확한가 보다 누가 더 분노하게 만드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의 영상, 한 줄의 자막이 전 국민의 감정을 흔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보다 느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보다 불신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정치와 사회를 이끕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거짓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동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명확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유리한 말, 내 감정을 대변해주는 말이 진실이 됩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런 혼란에 대해 진실은 하나뿐이다.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뿐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보우스님은 예언 속에서 이 시기를 말이 나라를 삼키는 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다툼이 되었고 다툼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화면 속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둘로 나뉠 때 나라의 중심도 흔들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 하나에도 두 개의 반응이 나오고 한 사람의 발언에도 전혀 다른 해석이 쏟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한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서로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모든 경계가 날카로운 선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불신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됩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면 그 마음이 만든 나라도 함께 무너진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런 분열에 대해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님께서는 모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통합의 상징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 이제는 두려움과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의 혼란은 외부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보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나라가 들어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이 아닙니다. 정책과 결정의 주도권이 점점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협력은 지시가 되었고 권고는 사실상 명령이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어느 것 하나 우리 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알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들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하지 않고 정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들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눈에 띄지 않고 그의 뜻은 물처럼 스며든다. 지금 그 스며듦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에 대해 외세의 간섭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강한 리더뿐이다. 나는 그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효봉스님과 보우스님이 공통으로 예언한 자연재해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이상 징후, 전국적인 지진, 발생 증가, 이상 기후로 인한 극한 날씨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들이친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대적 전환의 신호라고 해석됩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자연재해도 인간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연도 안정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스님이 경고한 대전염병의 재등장에 대해서도 시인님께서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의 출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효봉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로운 길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걸음이 먼저 땅을 딛고 나아가야만 한다. 보우스님도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025년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는 해입니다. 변화의 파도가 이미 우리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것에 매달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세 분의 예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